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광고 퍼포먼스 1팀 김은식 마케터 한규태 마케터입니다. 와. 자, 오늘은 창업 광고 이제 네이버 메타 뭐가 좋은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뭐가 좋다 이렇게 하기에는 좀 단정 짓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네이버랑 메타에 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서 각자의 장단점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고 하니 한번 저희들 말하는 거 들어보시고 결정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좀 준비해 봤는데요. 네, 이제 메타에 관해서 장단점 네. 이것을 설명해 드릴 분은 이제 김은식 마케터 분이 설명해 주실 겁니다. 아, 장단점이요? 저희가 오늘은 네네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네이버 쪽에서는 한규태 마케터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실 거고, 이제 메타에 관해서는 김은식 마케터 분께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이버랑 네이버 먼저 좀 전반적으로 네, 좀 우선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를 먼저 설명해 드리면 일단 창업 광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에 직접 검색을 해서 창업을 검색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김밥집 창업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창업을 하고 싶은 이용자들에게만 이제 노출이 가능한 매체이기는 해요. 그래서 다른 매체에 비해서 이제 입찰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좀 입찰가가 좀 많이 높은 편이기는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냥 네이버 검색 매체이다. 니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노출을 시킬 수 있다. 이 정도로 간략하게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저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배너 광고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많이 사용하실 텐데, 그거를 이제 합병된 게 이제 메타라고 하는데, 지하철이나 출퇴근길이나 아니면은 시간이 비실 때 많이 보시잖아요. 그때 이제 하나씩 스크롤을 올리시는데 그때 보이는 광고가 이제 배너 광고라고 하는 건데, 아무래도 필요한 사람, 이제 네이버보다는 필요한 사람한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필요할 사람들에게 추측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소재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중요하고, 그리고 전략적인 부분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로 이야기하고 뒤에서 각자 방식대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을 직접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창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좀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소자본 창업을 하고 싶다 해서 소자본 창업, 그리고 나는 마진이 좀 많이 남는 그런 창업을 하고 싶다 이러면 마진율 높은 창업, 이렇게 검색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용자의 검색 의도에 따라서 연관도, 중요도를 산정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 광고 그룹을 좀 세분화를 시켜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업체가 소자본으로 운영 가능한 소구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자본 강조하는 것을 이제 다른 일반적인 창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말씀드리자기보다는 이제 소자본 창업 이런 걸 검색을 한 이용자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이제 노출을 하는 게 좋기는 하죠. 여러 가지 소구점이 많을 테니까 예를 들면 가맹비 무료, 교육비 무료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 각 소구점에 맞는 타겟에게 더 집중적으로 노출을 시켜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다른 면이긴 한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창업 광고를 만약에 하실 때 이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인스타 앱 내에서 내 게시물 홍보하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메타가 아니라 인스타에서 좀 간소화되게 좀 소비자들이 쉽게 광고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긴 한데, 이거를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쭤보면은 저도 광고할 줄 알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스타 앱으로 다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했을 때 정말 쉽긴 쉬워요. 뭔가 몇 번 클릭으로 바로 광고 등록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광고 게재 지면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내 게시물을 올렸을 때 한해서만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광고가 좋은지 저 광고가 좋은지 A/B 테스트가 불가하다는 게 많은 단점이고, 또한 머신러닝이라 해서
뭐 예를 들어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그냥 7번 출구, 사람들이 많은 출구에 뿌리는 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앱 광고라고 좀 하시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거기에 뿌리는 게 이제 앱 광고라고 하면 메타 광고는 제가 만약에 창업이면은 실제로 창업에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사람들, 뭐 창업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학생들 대학교에서 또 창업하는 데가 그 센터 건물 따로 있잖아요. 그 앞에서 전단지를 돌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나의 광고에 진짜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전단지를 돌리는 게 그게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타 광고를 꼭 하시는 게 앞으로의 방향성을 잡는 데도 있어서 그렇고, 이제 광고비를 줄이는 데도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메타 광고도 마찬가지로 머신러닝 이런 것을 통해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갑자기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제가 갑자기 생겼어요. 근데 그때 자기가 원할 때 바로 볼 수 있는 광고는 메타가 아니기는 해요. 왜냐면 그게 그 광고가 떠야지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네이버 광고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그냥 그 니즈가 생겼을 때 바로 검색을 하면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전략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의 업체가 뭐 소자본 창업 그리고 높은 마진율, 그리고 또 뭐라 할까요? 가맹점 많은. 뭐 가맹점 수, 그리고 높은 매출액, 이러한 소구점들이 있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광고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높은 마진율에 대해 니즈가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돈 많이 버는 창업 이런 걸 검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마진율이 높으면 좋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게 좀 이런 소재가 좀 강조되면은 좋기 때문에 이런 소재를 강조해야 되고, 뭐 돈이 별로 없는데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뭐 3천만 원 창업, 아니면 뭐 남자 소자본 창업, 이런 거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돈이 별로 없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길 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뭐 무이자 뭐 5천만 원 대출 이런 혜택이 있으면 기재를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3천만 원 소자본 창업 가능, 이런 소재로 분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고 그룹 세분화는 좀 중요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무이자 5천만 원 대출, 3천만 원 소자본 창업 가능, 이 해당 소재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소재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것들을 돈 많이 버는 창업에 대한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에게 노출되는 것보다는 이 분들께 노출되는 게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재를 분류해서 하시면 좋습니다. 네. 저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소재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직접적으로 검색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보고 저희는 테스트를 많이 해볼 수 있다는 게 좀 장점인데요. 창업이라고 했을 때 뭐 3천만 원 창업에 대해서 소구점을 가지고 있고, 뭐 하나는 뭐 소자본 아니다, 뭐라 하죠? 높은 마진율이라는 소구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랬을 때 아무래도 3천만 원 이상, 그리고 3천에서 그 이상, 3천 이상. 이럴 경우에는 저희 타겟팅을 잡는데, 아무래도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은퇴하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래도 소자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낮은 연령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둘 다, 이거는 높은 연령대, 이거는 낮은 연령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해보긴 해요. 근데 이게 또 잘 먹히긴 하는데, 업종마다, 그러니까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팔고 있는 것들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단을 해서 대부분 이래요 해서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시장에다가 내놓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무리 뭐 돈이 많이 필요한 창업이라 해서 높은 연령대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다 연령대를 나눠서 20대, 30대
그리고 30대에서 40대, 그리고 40대에서 50대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분명히 여기에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소구점에서 어느 소재가 빛을 발하는 데가 있어요. 그럼 그 소재를 나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대에서 40대 그리고 40대에서 50대가 덜 나왔다 하면 이 30대에서 40대, 40대에서 50대 예산을 줄이고 20대에서 30대 예산으로 더 충족시켜서 최적화 작업을 이루는 방법을 사용하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연령대에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네이버에서도 이제 네이버에서도 이제 연령대별로 입찰 가중치를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 입찰 가중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키워드 입찰가가 3,000원인 게 있다고 치면은 이제 입찰 가중치를 뭐 20대 미만에게는 50%를 할 거다. 그러면 50%를 하게 되면은 이제 3,000원이 아니라 1,500원의 입찰가로 이제 키워드가 올라가게 되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보통 어떻게 창업 쪽에서 활용을 하냐면 이제 그 창업 특성상 뭐 다 연령층 들어오는 게 다 많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업체는 뭐 30대 분들이 주로 많이 들어오신다. 뭐 다른 업종은 뭐 50대 분들이 주로 들어오신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해당 연령층에게 뭐 40, 50 입찰 가중치 110%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더 광고비를 소진을 하니까 뭐 20대는 이제 뭐 90% 설정 이런 식으로 좀 효과적으로 타겟마다 이제 예산을 다르게 설정을 해서 저희 목표 타겟층에게 더 많은 예산을 소비해야 하는 게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좀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저도 전략적인 부분 또 말씀드리자면 저는 잠재 고객 양식이 좀 생각이 나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행동 하나하나가 늘어나죠. 결제까지 최종적인 결정까지 이루어질 때 하나하나가 뭔가 추가되면은 사람들이 이탈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냥 창업 말고도 창업이라 많이 예를 들었을 때 들어왔는데 뭘 작성해야 될 게 많거나 아니면 어디 페이지로 넘어가서 작성을 해야 하거나 문의하기 하더라도 회원가입을 하고 문의하기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까지가 사람들이 매우 귀찮아질 수도 있고 중간에 되지 않으면 바로 이탈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잠재 고객 양식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광고를 봤을 때 광고하고 클릭되면 랜딩 페이지로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팝업 형태로 띄게 되면서 거기서 거기서 대표님들이 설정해 주실 만한 거, 뭐 이름이 필요하다면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 지역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어디에 창업을 할지 이렇게 그 질문구가 나오고 거기에 남겨서 제출하기라는 그 페이지에서 제출하기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바로 저희한테 그 이름과 전화번호, 지역이 넘어오게 돼요. 이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해야 할 행동이라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 시간이 아예 단축되기 때문에 이탈률을 매우 줄일 수 있고 실제로도 DB 그 잠재 문의할 수 있는 그 개인 정보가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게 메타의 좀 어느 정도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잠재 고객 양식이 메타에서 장점으로 좀 분류가 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메타를 해야 되냐 네이버를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메타 네이버를 두고 봤을 때 DB 단가라고 하죠. 그 문의 한 건당 소비되는 광고 비용을 뜻하는데요. 이제 이게 메타가 더 낮아요. DB 단가가 더 낮다는 거는 그러니까 더 적은 돈을 소비하더라도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메타가. 그러면은 이제 대표님들께서 그럼 무조건 메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까 메타가 잠재 고객 양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문의를 남길 수 있는데 대신 질이 좀 낮은 단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바로 이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상 이거 잠재 고객으로 들어왔다 해서 그쪽으로 이제 그 문의 남긴 사람한테 문의를 남겨도 전화를 해도 저도 그런 거 남긴 적 없는데요. 제가 남긴 거 아닌데요. 이러면서 없는 번호로 뜨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그 네이버는 이제 직접적으로 사이트에 들어와서 문의를 남겨야 되잖아요. 이거는 잠재 고객 양식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요도가 좀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 좀 중요도가 높고 바로 문의를 거기서 남기다 보니까 이제 질이 비교적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네이버도 모바일 PC가 있잖아요. 여기서 뭐 대체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모바일에서는 그냥 많이들 검색하고 하시는데 PC에서 검색을 하시는 PC를 통해서 들어와서 문의를 남기시는 분은 내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게 질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이 더 높은 경우도 있고 PC가 더 많은 경우도 있는데 보통 저희는 모바일에 좀 질이 더 높기도 했어요. 지금 부분은 잘 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 하나가 들어왔는데 혹시 네이버 블로그가 광고와 홍보로도 아직 영향력이 많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창업 업종이신지 좀 궁금한데 제 생각에는 이제 홍보라고 했을 때 네이버 블로그를 함께 가지고 있을 때인지가 조금 궁금하긴 한데 저는 홍보로서는 네이버 블로그만한 게 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사람들이 일부러 돈 주고서라도 일부러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는 경향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 창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뢰성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라도 다시 이탈을 해서 직접 쳐보는 거죠. 쳐봐서 블로그에서 이 사람이 실제로 해봤는데 어떻대? 아니면 실제로 해봤을 때 간접 경험 있죠. 실제로 해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감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네이버 블로그이기 때문에 홍보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광고 그 네이버 블로그 자체를 창업 광고로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조금 스마트 스토어 그러면 창업 업종이 아니시고 다른 이제 혹시 어느 업종이신지 제가 좀 궁금한데 일단 스마트 스토어 업종의 경우에서 일단은 이커머스라고 아마 이커머스이신 것 같아요. 스마트 스토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그거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지금 마케팅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좀 알면 도움이 되기는 하는데 이 블로그만을 집중해서 이것만을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면은 효과가 좀 미비할 수 있어요. 다른 검색 광고나 아니면 뭐 GA 이런 거랑 같이 병행하면서 진행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약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그렇게들 많이 진행을 하셔서 저희 광고주분들께서도 뭐 검색 광고나 GAP나 이런 거 같이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게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나 뭐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마케팅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귀찌요? 귀찌의 경우도 이제 지금 일단 이것도 이커머스잖아요. 그래서 지금 혹시 다른 광고도 진행하고 계시는지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쇼핑만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파워링크를 하시는지 이제 하시려고 이제 스마트 스토어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거 블로그는 지금 단발성으로 이제 하신다기보다는 내 팬을 만든다 이런 생각이 좀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애초에 그 블로그 자체가 저의 홍보가 무조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충성 고객이 결국 있어야 할 텐데 그 충성 고객을 만들 때는 지금 당장은 미비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초반에는 광고적으로는 그 랜딩 페이지를 블로그로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네. 네, 블로그를 같이 해놓으면 일단 좋기는 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스마트 스토어 진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아마 이제 갓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 아마 뭐 리뷰도 뭐 0개에서 뭐 3개 이렇게 진행을 되실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이용자들이 진입을 했을 때 솔직히 저희도 뭐 사려고 하면 후기를 보잖아요. 근데 후기가 볼 때 없으면은 좀 안 보기는 해서 지금 글이 늦게 뜨는 게 이제 영향력 있는 그 블로그의 지수가 있잖아요. 그 다 유명한 사람들은 빨리 오르고 그리고 상위에 오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작하시고 창업 위기를 쓰시는 경우에는 아직 팬도 없고 사람들이 아직 지수가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천천히
꾸준히만 써주시면은 나중에 무조건 빛을 발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를 진행하시는 게 지금 혼자 진행하시는 건지 저희가 잘 모르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블로그 쪽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랑 진행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 이용자들이 진입을 해서 후기를 보는데 리뷰가 아예 없으면은 이게 실제로 좋은지 그 사람들이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이런 거 진행하는 거는 정말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실제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기는 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블로그 쓰시면서 정보성이나 아니면 창업 일기 이런 쪽으로 쓰시다가 중간중간에 그 대표님의 물건 같은 것도 리뷰 자세하게 해주는 것도 중간중간 올려주시면은 구매율은 나중에 좋을 것 같습니다. 뜨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꾸준히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만 그 상품에 대한 그 홍보성 글도 몇 개 적어주시면은 그때는 이제 나중에는 그걸 빛을 발하거든요, 무조건. 네, 아마 이거 처음 진행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좀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그 만약에 뭐 광고를 진행하시거나 블로그 진행 말고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나 이런 거를 진행하시게 된다 하시면 저희가 이제 네이버 공식 대행사라서 저희는 따로 대행비를 받지 않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일단 저희한테 좀 감이 안 잡히신다 하시면 이제 저희는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으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이제 설명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블로그도 혼자 쓰시는 거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본업을 다들 가지고 계시니까 시간이 없으시거든요. 이 광고 영역이라든지 블로그 쓰실 시간이 없으셔가지고 저희 같이 이제 광고를 맨날 보는 사람들 아니면은 조금 힘든 거라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계속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DB의 메타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DB의 질이 좀 낮다고 했는데 그 DB의 질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기 전에 네. 그 말씀 나누기 전에 그 채팅 남겨주신 드림 하나 분께서 이제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은 언제든지 지금 전화하셔도 되고 이거 끝나고 전화하셔도 돼서 바로 문의 남겨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 해볼까요? 네, 그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잠재 고객 같은 경우에는 DB의 질이 낮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자동적으로 기입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페이스북은 가입 형태로도 많이 뜨잖아요. 가입 형태로 있기 때문에 인적 사항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가 들어왔을 때 기입하지 않고 바로 이름란에 홍길동 바로 떠버려요. 치지 않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바로 뜨죠. 땡땡땡에 땡땡땡땡.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DB가 정말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들어올라 했는데 뭐가 뜨네 그러면서 빨리 넘어가야지 하면서 그냥 다음 이렇게 누르다가 제출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막상 전화해봤을 때 내가 안 남겼는데요? 아니면 그냥 다음 한 거예요. 다음 빨리 끌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원하시는 그 자격 요건 있잖아요. 정말 이 사람들이 할 만한 사람들인지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추가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아까는 지역까지만 썼지만 뭐 창업 비용을 얼마 생각하고 있냐는지 구체적으로 네, 좀 더 구체적인 거죠. 그리고 언제쯤 할 생각인지라는 이제 사람들이 자동으로 응답되는 질문이 아닌 직접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부분을 남겨놔야 합니다. 생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 사람들이 다음 누르고 싶다가도 막히잖아요. 직접적으로 검색 그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나가든지 아니면 진짜로 생각 있는 사람들은 아니다. 결국에는 남긴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럼 아무래도 그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DB의 질이 높아지고 저희의 그 메이드까지 완성한 창업을 하는 데까지 정말 좋은 DB가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제 메타의 구체적인 전략 같은 거를 말씀드렸으니까 네이버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이제 네이버 즉 검색 광고 파워링크 검색 광고잖아요. 이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솔직히 입찰가 선정 순위 선정이에요. 이 순위 선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그
지금 자사랑 얼마나 연관도가 있냐에 따라서 좀 분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뭐 육개장 창업하는 그런 가맹점이에요. 육개장 창업 그러면은 저희에게 가장 밀접한 것은 일단 당연히 육개장 창업이겠죠. 이 키워드가 제일 육개장 창업, 뭐 육개장 창업 비용 이런 게 저희랑 가장 관련이 깊잖아요. 이 다음으로는 뭐 국밥 창업 뭐 이렇게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그 다음으로 좀 광범위한 창업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음식점 창업. 이 음식점 창업은 그걸 검색했을 때 사람들이 육개장 창업만을 하고 싶어서 검색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김밥집 창업, 뭐 쌀국수 창업 이런 걸 모두 다 하고 싶어서 음식 그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육개장 창업 비용보다는 좀 입찰가가 좀 낮아야겠죠. 왜냐면 자사와 적합도를 따져봐서 그 돈을 더 투자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더 광범위하게는 이제 그냥 창업, 뭐 상담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은 그냥 창업해볼까 하시는 분들이 다 검색을 하기 때문에 좀 입체가 좀 많이 경쟁이 세요. 검색량이 자체가 많아서. 맞아요. 검색량도 많고 좀 모든 사람들이 다 탐내는 키워드일 거 아니에요. 창업, 상담 이런 거 떴을 때 상위 노출을 되기 위해서는 너무 가투자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 광고에 얼마나 스pen딩을 쏟으실 건지에 대해 좀 고려를 하셔서 예산 분배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다음 저는 메타도 말씀드리자면 이제 리타게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리타게팅이라고 하면은 특정 우리 광고를 보고 클릭한 사람들에게만 이제 광고를 내보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어쩌면 메타의 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광고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게 돼 있죠. 저희 페이지에. 근데 여기에 픽셀이라는 거를 심어 놓으면요. 먼저 픽셀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픽셀은 발자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클릭하는 그 순간이 발자국이 하나 남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둘러보고 어딜 클릭하고 어디에 넘어가고 이탈하고 이 자체가 모두 발자국을 남기는 행위거든요. 그럼 그 행위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그 픽셀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픽셀이라는 거에 찍히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 특정 행동을 한 사람에게 지정해서 광고를 다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들어보시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거거든요. 자, 맨 처음에 저희가 타겟팅을 아주 세부화해서 그 사람들한테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보고 그냥 나갔어요. 아니면은 장바구니에만 담아놓고 다음에 상담한다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픽셀을 설치하지 않고 앱에서만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냥 떠나보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픽셀을 설치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저희들이 갖고 그 행동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왜 그냥 보고 나갔지? 뭐 우리가 뭐가 마음에 안 드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는 다시 이거면 이 사람이 우리한테 문의를 남길 것 같아 라는 부분들 있잖아요. 뭐 가맹점에 대해서 가맹점 몇 호수인지도 물론 뭐 표기를 안 했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에게만 조금 혜택을 더 주는 거죠. 뭐 가맹비를 할인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 고민할 부분 있잖아요. 아무래도 돈이겠죠. 그 부분들을 조그마한 혜택을 조금 추가해서 다시 이 사람들에게만 광고를 내보낸다면 나 이것 때문에 나갔었는데 이거를 이벤트로 좀 해준다고 하네? 그러면 들어가서 문의 남겨봐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래도 문의를 남기는 퍼센트가 훨씬 높아지겠죠. 네. 이랬을 때 실제로도 처음 광고했을 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하다가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일반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도 뭐 1+1 할인 아니면 증정품 뭐 키트 증정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그 사람들한테 광고를 내보내면 금액이 팍 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전략을 썼을 때 아무래도 광고비는 줄어들고 앞으로의 방향성도 잡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와 네이버가 서로 이렇게 좀 같이 서로 장단점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할 때 뭐 어떤 게 특별히 더 좋다, 무조건 이것만 해야 된다, 무조건 메타만 해야 된다, 뭐 네이버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고 현재 진행을 했을 때 장단점 아니면 서로의 이 기능은 있는데 이 기능은 없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개개인적인 상황도 다 다르잖아요. 아까 질문 주셨듯이 뭐 블로그를 이용을 하실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런 개개인 부분들은 저희가 따로 이제 상담을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만약 필요하시면 저희 둘한테 전화 주시면은 개인적으로 어디가 좀 어울리고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걸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계정마다 다 달라서 맞아요. 계정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업체마다 다 다르기 맞아요. 때문에 어떤 곳은 약간 메타가 정말 잘 되는 곳이 있고 음. 어떤 곳은 네이버가 진짜 잘 되는 곳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이걸 추천드립니다라고는 저희가 계정을 보기 전까지는 좀 알 수가 없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언제든지 상담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돼서 혹시 질문 더 있으시면은 한 1, 2분 정도 기다리고 나서 없으시면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창업 관련된 내용이 아니더라도 다른 내용도 괜찮아서 음. 저희가 뭐 이것만 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도 그 문의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뭐 어떻게 좀 창업하시면서 뭐 저희들이 창업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관리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좀 하면서 뭐 느끼시는 점 있으신가요? 요즘 창업 실태 같은 거 좀 있잖아요. 일단 입찰가가 좀 비싸기는 해요. 맞아요. 네이버 말이 안 되게 그렇고 그리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리고 요즘 좀 시장이 안 좋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막 창업을 안 하려고 하지 않냐, 광고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대표님들께서도. 그런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광고까지 안 해버리면 그러면 더 약간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맞아요. 그래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오히려 키워드 광고는 웬만하면 필수일까요? 아 네이버 말씀하시는 거구나. 네, 지금 키워드 광고의 경우는 일단 웬만하면 필수이기는 한데 이게 또 그 홈페이지의 상황 아니면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뭐 마케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진짜 좀 천차만별이에요. 솔직히 저희가 지금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랑 이제 좀 상담을 나누면서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홈페이지 상황 같은 거를 저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좀 느껴졌어요. 네. 그 스마트 스토어 처음 하신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키워드 광고도 하시는 것도 좋긴 한데 아까 뭐 하규태 마케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그 대표님 질문 주신 대표님의 상황에서도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좀 예뻐도 그 리뷰가 없다면 조금 사람들이 구매가 꺼려지긴 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제품 괜찮아 아니면 리뷰 괜찮아 이렇게 리뷰를 좀 쌓을 수 있는 행위라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좀 신뢰성을 쌓아줄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좀 많이 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키워드 광고를 만약에 하시더라도 그 확장 소재가 있어요. 확장 소재에 우리가 지금 오프라인에서 대박 난 건데 그 온라인에서 지금 처음 확장으로 이제 온라인 팔게 됐어. 그래서 리뷰가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거든요, 사실. 네네. 근데 지금 상품을 지금 올리시게 되면은 아마 리뷰 수가 0개일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제품이 좋고 뭐 상세 페이지가 예쁘게 꾸며져 있고 해도 사람들이 진입했을 때 뭐야 리뷰 하나도 없네? 한 명도 구매한 사람이 없네? 검증이 안 됐잖아요. 아무리 이게 좋은 제품이고 저희가 알기도 해도 이용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블로그 체험단이나 인스타 체험단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예산에 따라서 또 다르긴 네네. 해서 전략이. 네, 월에 얼마 정도 투자하실 생각이다에 따라서 또 이 전략이 다 달라지거든요. 뭐 한 달에 30만 원일 때 전략, 50만 원 전략, 100만 원 전략 다 달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깊게 말씀을 나눠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저희가 이제 네. 네. 그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은 아주 네 리뷰나 아니면 블로그 이런 쪽으로 먼저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근데 또 다른 방법도 많아서 네, 맞아요. 이게 네. 좀 저렴한 비용에 할 수 있는 마케팅 수단은 좀 많기는 해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중 예시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린 부분이고 좀 많기는 한데 여기에서
더 설명드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홈페이지도 한번 보고 그 전에 블로그 이런 거 쓰신 것도 좀 보고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런 것도 많이 진행하고 있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 저희에게 광고를 안 맡기셔도 되고 그냥 상담만 받아보셔도 돼서 그냥 여기 위에 번호로 연락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컨설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합니다. 언제든 전화 주셔도 돼요. 저희는 맨날 광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런 트렌드에 좀 빨리 민감하잖아요. 저희가 맨날 이런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거에 물어보셔도 정말 좋습니다. 맞아요. 대표님께서도 뭐 다른 일 진행하시느라 많이 바쁘실 테니까 저희는 이 광고만 하는 게 직업이라서 언제든지 전화해 주시거나 아니면 문자 남겨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때까지 저희는 펌하우스 마케팅 1팀 김은식 마케터. 하이비트 마케터였습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